네, 어, 철근의 정착과 이음의 필요성, 정착이 뭐고 이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늘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 뭐, 뭐 대부분 아시죠? 정착은 어디에 딱 묶여 있는 거, 앵커라고 얘기를 하고, 이음은 이은 거죠. 뭐 여기 대해서도 이제 할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이제 용어 부분은 다음에 또 얘기를 하고 기본적으로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철근의 정착과 이염이 뭐고 왜 필요하냐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제 뭐 이건 너무 기본적인 건데 그래도 혹시 일반인도 볼 수 있으니까 한번 뭘 그렸냐면 이제 인면에서 얘는 보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사람이 있는 거죠. 예, 예, 사람이 이렇게 있고 여긴 보예요. 아무튼 그럼 이제 이게 기둥이죠. 예. 기둥이고 특히 이제 여기가 외부가 되는 거죠. 외부. 그러면 이제 이걸 외부 기둥이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이 기둥과 보가 만나는 부분을 이제 접합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접합부. 여기도 이제 외부 접합부라고 얘기를 하죠. 외부 접합부. 근데 이제 그러면 저 조금 전에 했던 거는 내부 접합부인데 이건 내부 접합부인데 뭐 내부 접합부를 굳이 이제 구분해서 얘기하기도 하는데 이제 외부 접합부는 꼭 외부 접합부라고 얘기를 해줘야지 됩니다. 내부 접합부에서 거동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자 사람이 이제 건물에 사용을 하니까 이렇게 중력 하중이 작용을 하는 거죠. 중력 하중. 중력 하중이 작용을 합니다. 중력 하중. 뭐 지진 하중이나 풍 하중도 작용할 수 있지만 그렇게까지 얘기를 하면 복잡하니까 중력 하중이 작용을 했다. 자,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림 잘 그렸죠? 이렇게 휘어지죠? 이렇게 휘어졌어요. 그래서 가운데가 밑으로 처지죠. 그거는 뭐 진리고 뭐 그걸 뭐라고 해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접합부에서 보와 기둥이 만나는 부분은 어떻게 되냐? 어떻게 되냐면 이제 철근과 콘크리트 철근을 배관했고 콘크리트를 타설했기 때문에 얘를 이제 완전 강접합이 되어 있다. 일체 타설된 콘크리트의 보와 기둥은 강접이라고 이제 분류를 합니다. 강접. 강접이 뭐냐? 변형을 할 때 직각을 유지한다는 거예요. 변형을 할 때 여기가 직각을 유지해요. 그럼 얘가 직각을 유지하면서 가운데가 처져야 돼요. 양쪽은 직각을 유지하면서 가운데가 이렇게 처지려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얘가 직각을 유지하면서 이렇게 처지려면 어디가 늘어나냐? 위쪽이 늘어난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접합부 부분에서는 위쪽이 늘어난다는 거예요. 윗면이 늘어난다. 자, 아래쪽으로 처졌어요. 가운데가 아래쪽으로 처졌어요. 그럼 어디가 늘어나요? 아래쪽이 늘어나죠. 아래쪽이 늘어나는데 빨갛게 그리는 거 뭐예요? 콘크리트 균열이에요. 왜 균열이 생겨요? 콘크리트는 잘 늘어나지 않아요. 늘어날 능력이 안 돼요. 늘어날 능력이 안 되는데 계속 잡아당기면 어떻게 되냐? 가운데가 쭉 찢어져야죠. 그래서 어디가 늘어나는지를 찾는 게 중요하다. 어디가 늘어나는지를 알려면 어떻게 변형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가운데는 아래쪽이 늘어나고 접합부의 양단부는 위쪽이 늘어난다. 그래서 균열이 생긴다. 균열이 생기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이렇게 뒤틀려 가지고 하여튼 뭐 균열이 생기면 뭐 이 뭐예요? 집값이 떨어지죠. 균열이 생기면 보기가 싫어 가지고 뭐 벽지도 찢어지고 뭐 하여튼 없어 보이죠 한마디로. 그래서 어떻게 균열을 일정 균열 폭 이하로 줄이려고 합니다. 그러려면 철근을 잘 배치를 해야 돼요. 어떻게? 균열이 생길 것 같은 위치에다가 이렇게 철근을 배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는 거죠. 휜 부재에서 가운데는 아래쪽에 주철근을 넣고 단부에서는 상단부에 철근을 넣어야 된다. 그래야지 균열 폭을 제어할 수 있고 힘에 저항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균열 폭을 제어한다는 얘기를 썼는데 균열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균열이 안 생기면 철근이 힘을 안 받죠. 균열이 생기죠. 그래서 균열이 안 생겼다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건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정도로
큰 균열이 안 생겼다는 뜻이고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생겨줘야 되네. 작은 균열이 여러 개 생겨줘야 된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철근이 이렇게 배치가 되었습니다. 중력 하중에 의해서 처짐에 의해서 균열이 생기고 균열이 많이 생긴 부분에 철근을 배치를 해서 균열 폭을 제어하도록 이렇게 잘 설계가 돼서 잘 시공도 됐어요. 자, 그럼 이때 이제 우리가 또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어디가 제일 힘을 많이 받을까? 우리 조금 전에 가운데 부분에서 아래쪽이 많이 늘어난다고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단부에서는 어떻게 돼요? 위쪽이 많이 늘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단부의 아래쪽은 여기는 어떻게 돼요? 늘어나지 않죠. 오히려 줄어들죠.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럼 여기는 늘어났고 여기는 줄어들었어요. 그럼 어딘가는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는 부분. 그런 점을 뭐라 그래요? 예, 변곡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곡점. 정확하게 변곡점은 아래쪽으로 볼록하던 게 위쪽으로 볼록하는 형태로 변형의 형태가 바뀌는 것을 곡률이 바뀌었다 그래서 변곡점이라고 얘기하는데 하여튼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는 부분이 생긴다는 거죠. 그러면 또 다르게 얘기하면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예. 그게 어디예요? 이 부분이 돼. 그럼 단부에서는 이 부분이 된다는 거예요. 제일 많이 늘어나는. 자, 그래서 제일 많이 늘어나는 부분, 힘을 제일 많이 받겠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뭐라 그러냐? 위험 단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critical secti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여기는 뭐다? 응력이 가장 높은 곳. 힘이 가장 높은 같은 말이죠. 물론 이제 힘이 제일 크더라도 단면도 같이 커버리면 응력이 줄어드니까 응력이 가장 높은 곳이 더 정확한 우리한테는 필요한 얘기죠. 철근에 작용되는 응력이 제일 높다. 좀 얘기가 좀 셀 수 있는데 크리티컬이라는 영어 단어를 보고 어떤 한글이 떠오르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좀 다르죠. 인문사회 계열은 이제 크리티컬을 하면 비판적인 이런 뜻이 생각이 나고 저희처럼 공학을 하는 사람들은 크리티컬이라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뭔가 급격히 바뀌는 상황을 크리티컬이라고 얘기를 하죠. 네, 하여튼 딴 얘기였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응력이 제일 높은데 어딘가는 응력이 0인 곳이 있겠죠.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변곡점 같은 데 가면 늘어나지도 줄어들지 않으니까 늘어나지도 줄어들지도 않으면 힘을 안 받고 있는 거니까 여기가 이제 힘이 0인 거죠. 응력이 0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가장 힘을 많이 받는 곳에서 제대로 우리가 설계한 대로 힘을 받게 해주는 거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게 뭐다? 정착이 되겠습니다. 정착. 위험 단면, 힘을 제일 많이 받는 곳에서 설계한 대로 응력을 받게끔 철근을 묻어두는 것을 정착이라고. 그러면 힘을 한쪽만 받나요? 양쪽, 왼쪽, 오른쪽 같이 받죠? 그럼 이쪽도 정착이죠. 근데 형태가 다르죠. 예. 오른쪽은, 보쪽은 직선으로 철근을 놓으면 되니까 이걸 직선 정착이라고 하고 기둥 쪽은 직선으로 둘 수가 없어요. 왜? 기둥 폭이 직선으로 계속 철근을 필요한 만큼 둘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갈고리 정착 또는 갈고리 철근 정착. 현장에서는 앵커라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앵커라고 해도 되긴 하는데 콘크리트용 앵커 이런 것들이 또 있으니까 헷갈릴까봐 갈고리 철근 정착, 직선 철근 정착, 직선 정착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착은 뭐다? 설계한 곳에서 최대 응력을 받는 곳에서 설계값이 발현되게끔 철근에 필요한 만큼 묻어두는 거 이거를 이제 정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제 갈고리 정착이라고 했는데 요 갈고리 대신에 요즘에는 확대머리 철근이라는 것을 쓰기도 합니다. 그냥 갈고리가 있으면 이제 이게 거추장스러우니까 쇠판을 하나 딱 붙여놓는 거. 요거를 이제 확대머리 철근 정착이라고 얘기를 하겠고요. 그러면 이음은 뭐냐? 철근이 인장을 받는 곳에서는 철근이 뒀는데 그럼 인장을 안 받는 곳에는 철근을 안 둬도 되냐? 그럼 철근이 이제 가운데는 필요 없느냐? 구조적으로는 필요 없는데 우리가 보호해서 철근을 하부 철근이 가운데 하부 철근만 필요해요. 단부에는 상부 철근만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전단이 작용하니까 스트럽을 감아야 되죠. 그리고 철근 가공을 해야 되니까 뭔가 묶어줘야 되니까 스트럽이 필요한데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의 철근들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지진에 의해서 반복 하중이 작용을 하게 되면 이게 항상 인장을 받는 곳이 인장을 받지 않아요. 인장을 받는 곳이 압축을 받아요. 그럼 인장은 누가 받아? 원래 압축을 받았던 부분이 또 인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부분의 철근은 계속 가야 돼요.
그런데 철근이 계속 가고 싶은데 우리 지난 다른 강좌에서 얘기한 대로 운반 때문에 철근 길이에 제한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철근을 이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쭉 오다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길이를 계속. 그러면 또 철근을 이제 이어줘야 돼요. 근데 천만다행으로 철근을 이렇게 겹쳐 놓기만 해도 콘크리트를 잘 타설하고 굽혀 놓기만 해도 양쪽에서 받아오는 힘을 잘 전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이런 거를 이음이라고 하고 좀 더 정확하게는 겹침이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겹침이음. 겹쳐서 이음을 했다. 정착과 이음이 구분이 되시죠? 예, 철근을 계속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번외편으로 우리 이음은 뜻이 뭐냐면 가던 대로 계속 가는 게 이음이에요. 가던 대로 계속 가는 거. 접합은 방향이 다른 애를 붙이는 게 접합이에요. 뭐 근데 꼭 이렇게 쓰냐? 이음이 이 접합 안에 포함이 돼요. 우리가 이제 접합이라 그러면 사실은 꼭 방향성이 없어도 이음도 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이음도 접합이라고 얘기하지만 얘를 이음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제 굉장히 무식해 보이는 거죠. 얘는 뭐라고 불러요? 고기둥 접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보기둥 이음? 그러면 좀 거시기하죠. 예. 그런데 이런 굵직한 보도 이렇게 돼 있어요. 철골 보 같은 거나 뭐 이런 것들은 뭐래요? 얘는 보의 이음이죠. 기둥도 마찬가지죠. 큼직한 기둥도 계속 연속되게 만들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럼 이것도 기둥의 이음이랑.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정착과 이음이 가능한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철근하고 콘크리트 사이에 힘이 전달이 되는 과정을 부착이라고 해요. 철근과 콘크리트가 부착되어 있다. 그걸 이제 영어로는 본드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본드는 뭐예요? 어릴 때부터 쓰던 본드는 뭐예요? 접착제죠. 액체 같은 거. 뭐 이런 것들이 아니고 풀.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미케니컬 본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철근의 형상에 대해서 얘기를 했을 때 철근의 마디가 이렇게 있다는 철근의 마디가 있어서 철근이 이렇게 잡아 당기면 이쪽에서 콘크리트한테 이렇게 턱턱 걸리죠. 네, 턱턱 걸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제 쭉 연속적으로 표면에 뭔가 힘이 전달되는 것처럼 그래서 부착이란 개념은 우리가 마디에서만 힘이 전달되긴 하지만 그게 이제 마디가 굉장히 촘촘해 있으니까 쭉 길이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보면 굉장히 넓은 긴 길이에 연속적으로 힘이 아주 작게 전달되어 있는 것을 이제 부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콘크리트에 이제 어떤 인장력 T가 작용을 하면 조금 전에 얘기했던 이 부착이 마디에서만 이렇게 있다가 아니라 쭉 이렇게 연속돼 있다. 표면에. 그러고 이제 U라고 보통은 쓰고요. 그러면 이제 어디선가는 힘이 0이 되겠죠. 작용하는 힘이 없어지는 거죠. 우리가 설계한 T라는 힘을 발현할 수 있는 이 길이를 뭐라 그러냐? 정착 길이, 뭐 아니면 묻힘 깊이,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요 표면에 작용되는 것을 부착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 이 부착의 분포는 어떻게 되겠어요? 요 입구 쪽에 하고 끝쪽하고 어디에 부착이 크냐 하면 이쪽이 훨씬 더 크죠. 이쪽이 훨씬 더 커요. 그래서 이 부착 응력의 크기를 이제 표현을 해보면 이렇다는 거죠. 크기가. 그래서 이제 앞쪽이 굉장히 큰데 이거를 앞쪽이 크고 작고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일일이 다 구분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냥 평균으로 이렇게 평균으로 퉁 쳐서 냈다. 그래서 이 평균 값을 우리가 U로 표현하고 평균 부착 응력으로 표현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착 길이, 이 정착 길이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하면 작용되는 설계 값이 제대로 이제 전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러면 작용되는 인장력을 우리가 이제 항복을 할 때까지 한다. 그러면 이제 FY가 되겠고 FY에다가 뭘 곱해야 돼요? ABFY. 철근의 단면적을 곱해야 되죠. 철근의 단면적은 4분의 파이 dB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철근의 단면적이니까
파이 곱하기 반지름의 제곱이니까 4분의 파이 db의 제곱 이렇게 되겠고 fy 곱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힘이 표면에서 부착으로 전달돼야 되는데 표면 부착 능력이에요. 예, 그러면 힘은 뭐예요? 응력 곱하기 면적이죠. 응력 곱하기 표면적, 면적. 예. 표면에 작용되는 응력이 부착 응력 U고 그러면 면적은 표면적이니까 표면적은 원둘레 파이 db에다가 길이 LD 이렇게 되겠다. 자, 그래서 이제 파이 날라가고 db 하나 날라가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LD는 어떻게 돼요? 원하는 LD는 여기 분자 좌변에 살아남은 거는 db fy 살아남았고 분모에 4 살아남았고 우변에는 뭐 u 살아남았으니까 u 이렇게 된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u를 알면 평균 부착 응력을 알면 요구되는 길이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요구되는 길이, 정착 길이. 그럼 설계 기준에서 요거를 이제 겹치면 길이이기도 하지만 설계 기준의 정착 길이가 되겠어요. 예, 정착 길이, 예, 기본 정착 길이. 그래서 이제 우리 어떻게 하고 있냐면 0.9 dBFY 나누기 람다 루트 FCK. 이걸 어떻게 외우냐 했더니 이걸로 밥 먹고 사니까 잘 이어지더라고요. C 플러스 KTR 나누기 d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왕창 다르네. 제 눈에는 똑같이 보이는데 FY 같고 그 다음에 뭐 dB 같고 나머지 왕창 다르네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대충 알 수 있는 거는 뭐다? 요 U라는 놈이 뭐 이런 거구나. 그래서 평균 부착 응력은 루트 FCK 콘크리트 압축 강도의 루트에 머시기 비례를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그 부착 응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계수들이 붙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오늘은 철근의 정착과 이음의 개념과 필요성 그리고 부착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에 또 봅시다. 네.